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대략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하루의 뉴스를 간추려서 알려주는 5분 순삭 호주 뉴스TV의 이PD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멜번에서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과 경찰들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멜번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료품을 제공하는 142년 전통의 멜번을 상징하는 퀸 빅토리아 마켓이 어제 일요일만큼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빅토리아주 다니 앤드루스 주총리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과 무장 경찰들이 충돌하여 일요일 오전 평온했던 퀸 빅토리아 마켓이 배틀그라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앞서 토요일 시라인 오브 리멤버런스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진 봉쇄 조치 반대 시위는 14명의 시민이 체포되고 5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시위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막으며 이들을 분산시켜서 진압하기 쉽게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안티-락다운 그룹 채팅에서는 조직적이지 못했던 집회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선동하고 모이는 안티-락다운 세력은 토요일 대규모 집회 실패 이후 일요일 집결 장소를 비밀에 붙이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의 비밀스런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문제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며 두 그룹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 시위자들과 빅토리아주 경찰이 역사가 깊은 퀸 빅토리아 마켓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야채와 과일이 서로를 향해 날아다니고 몇몇 시위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서 바닥에 눕혀지는 등 기마대까지 동원되어진 수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된 퀸 빅토리아 마켓은 시위대와 경찰 병력 그리고 장을 보러 나온 일반 시민들이 섞여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프리덤을 외치며 경찰 대응에 맞대응하였고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총 74명이 체포되고 176명의 시민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일요일 오전 2시간 동안 부과된 총 벌금액만 해도 30만 불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 시민들은 자신들이 벌금을 낼 계획이 없으며 대신 이들은 다시 수주 안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독일 나치 정권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현 빅토리아주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An illusion of power. Anything you want to say?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He is coming. He is coming for you. No, God! No, God, please, no! No! 주말간의 안티-락다운 시위에 대해서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 앤드루스와 빅토리아주 치안정감 루크 코넬리우스는 금일 시위 행위를 맹비판하며 강한 모습으로 정면 대응하였습니다. Protesting is selfish. Protesting is stupid, and protesting is dangerous. I feel a bit like a dog returning to eat his own vomit. I mean, it's just none of us would want to do that. 한편 자신의 이름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코로나19 체크포인트에서 경찰의 요청에 불응한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9살의 이 여성은 체크포인트에서 경찰의 계속되는 지시에 불응하다가 결국 차량 밖으로 강제로 끌어들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특정 경관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자신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 앤드루스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간단하게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전적으로 그녀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All of that could well have been avoided if the person had simply, after the fourth time she was asked, given her name.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코로나19 체크포인트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여성은 무거운 범칙금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일부터 빅토리아주는 봉쇄조치 1단계에 돌입하는데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11시 59분을 기점으로 하여서 시작하는 빅토리아주 봉쇄조치 로드맵 첫 번째 단계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변화하는 가장 큰 점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통금 시간이 오후 9시로 미뤄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정당 1일 외부 운동 할당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아울러 외부 모임도 2명까지 허용되게 되며 놀이터와 야외 공용운동기구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되는 싱글 소셜 버블법에 의해 혼자 사는 1인 가정에 지정된 다른 한 명의 방문이 허용됩니다. 한편 멜버른 광역권에서 떨어진 빅토리아주 지방지역은 오늘부터 로드맵 두 번째 단계로 한 발 앞서 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앞선 빅토리아주 지방지역은 오늘부터 야외에서 최대 5명이 만날 수 있으며 야외 종교 모임으로 종교 지도자 1명 포함하여 최대 5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 앤드루스는 로드맵 발표 이후 사업체들의 일부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로드맵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로드맵에서 3단계인 10월 26일까지 영업이 금지되었던 애완동물의 그루밍 서비스가 고정부지 샵에 한해서 9월 28일 두 번째 단계부터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1월 23일까지 운영이 금지되었던 퍼스널 케어 서비스 또한 미용실 운영이 허용되는 10월 26일로 앞당겨졌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토리아주 사업체들에게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추가로 30억 달러를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해 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5분 순삭 호주뉴스 이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